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리면 대부분 다시 찾지 못해 포기한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팔아넘긴 택시기사와 작물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야 시간 한 남성이 유난히 밝은 조명에 휴대전화를 흔들며 신호를 보냅니다. 잠시 후 택시 한 대가 다가와 이 남성을 태우고 한적한 골목길로 사라집니다. 손님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주운 택시기사가 속칭 흔들이라고 불리는 작물업자에게 은밀하게 건네는 현장입니다. 최신 휴대전화는 한 대에 5만 원에서 1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불법 거래 총책인 26살 이모 씨 등 일당은 사들인 휴대전화 280여 대를 베트남과 필리핀으로 몰래 수출했습니다. 불법 수출이 가능했던 건 가전업체 수리기사 출신 조직원이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세관의 감시를 피해 휴대전화를 부품별로 분해하는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이들은 분해한 휴대폰 부품들을 책과 함께 포장해 마치 책을 배송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밀 수출된 부품들은 현지에서 완제품으로 재조립돼 판매됐습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을 와주면 이 총책들이 다시 베트남이나 필리핀을 건너가서 그 택배를 받아서 자기들이 다시 조립을 해서 그래서 다시 판매하는. 경찰은 휴대전화 밀 수출업자 11명을 구속하고 손님의 휴대전화를 돈벌이에 활용한 택시기사 91명을 포함해 101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는 하수 관거를 정비해 빗물을 제외한 모든 하수를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 일괄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하수의 양과 오염도가 증가한 데다 환경 기준치까지 강화돼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성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7년 가동을 시작한 포항 하수 처리장입니다. 민간 투자로 15년을 내다보고 하루 23만 톤 처리 용량으로 건설됐지만 가동한 지 불과 8년여 만에 처리 능력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현재 유입 하수량은 하루 20만 톤으로 설계 용량에 거의 근접했고 유입 하수의 오염도는 설계치를 수시로 초과하고 있습니다. 빗물을 제외한 모든 하수를 곧바로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하수의 양과 오염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포항시 전체가 지금 현재 BTL 사업이 지금 거의 한 70%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또 농도가 조금 이래 지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포항시가 기업에게 값싼 공업용수를 공급하려고 가동 중인 하수 제2용수 시설도 부담입니다. 제2용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고농축 하수 2만 3천 톤까지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지는데 이는 전체 처리 용량의 10%에 이릅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그 처리장에서는 좀 상당히 부하가 걸린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하수 처리의 핵심인 미생물의 처리 효율이 섭씨 15도 이하, 즉 겨울철에는 낮아져 이미 수년 전부터 방출수의 기준치 초과 사태가 우려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3월 주요 오염물질인 총질소가 14일 동안이나 기준치를 초과해 환경부에 적발됐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하수의 양과 오염도 증가도 문제지만 겨울철에는 완화돼 온 총질소의 방출 법정 기준치가 2012년부터 크게 강화된 게 결정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수 대란에 직면한 포항시는 지난해 하반기 470억 원이 들어가는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의회에 보고했지만 시간에 쫓겨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이렇게 포항시가 대책으로 내놓은 하수 처리장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예견하고도 손을 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내놓은 대책도 졸속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어서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는 하수 처리장의 처리 능력이 한계에 봉착해 서둘러 시설 개선 사업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2012년 시행된 방출수 법정 기준치 강화를 꼽았습니다. 당시에 이미 하수 대란을 예견했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포항시는 지난해 3월 기준치 초과로 환경부에 적발될 때까지 3년여 동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까지 합치면 무려 5년 가까이 허송 세월을 한 것입니다.
결국 환경부에 적발된 지난해 하반기에야 대책을 만들어 시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대책은 기존에 해오던 민간 투자 방식으로 생물 반응조를 추가로 만드는 게 전부입니다. 더구나 470억 원 규모의 사업을 결정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의 현황이나 기술 검증 자료마저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보고나 협의 과정이 매우 소홀했다는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선 방식이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사업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추진됐고, 시의회는 현재 사업 착수를 위한 민자사업 연구 용역 예산을 삭감해 놓은 상태로 당장 사업을 시작하기는 힘들게 됐습니다. 그 전국적인 다양한 사례들을 좀 검토하고 검증한 후에 가장 최적화된 사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항시는 당초 고수했던 민간 투자 방식에서 한 발 물러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민자사업이나 재정사업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걸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경제성이 또 나와야 됩니다. 경제성이 나와야만이 우리가 민자사업을 할 수 있지. 도시의 필수적인 하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민했는지 포항시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철강 경기 침체로 경북 동해안의 실물 경제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포항철강공단의 생산은 지난 2014년에 비해 32.1% 줄었고 수출은 1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설비 투자의 경우 현대제철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투자를 줄였고 건설 투자는 45.4% 줄었습니다. 경기 불황 여파로 올해 포항 지역 업체의 38.7%만 인력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지역 62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61.3%가 올해 채용 계획이 없는 반면 채용한다는 업체는 38.7%로 지난해 54.4%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신규 인력 채용 시기는 수시 채용이 56.1%로 가장 많았으며 1분기 22%, 2분기 17.1%, 3, 4분기 2.4%였습니다.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공천 후보자 신청을 마감한 결과 12개 선거구가 있는 대구의 경우 49명이 공천을 신청해 4.08대 1의 경쟁률을, 경북은 15개 선거구에서 58명이 신청해 3.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의 경우 중남구에 9명이 공천 신청서를 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경북은 경주에서 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분할이나 신설되는 곳은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어서 공천 경쟁률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경주시 선거구에 출마한 정수성 국회의원이 오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힘 있는 3선 국회의원으로 경주 발전을 책임지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경주 발전을 위해 문화재 규제 완화와 신라 왕경 복원 사업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경북도청이 오늘 이전 환송 행사를 열고 산격동 청사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안동 신도청 시대가 개막돼 경상북도의 발전 지도가 바뀌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332m의 건무산에 둘러싸여 전통 건축의 자태를 한껏 뽐내고 있는 경북도청 신청사. 대구 산격동에서 이사온 새 식구들이 하나둘 빈자리를 채우면서 조용하던 사무실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도청이 경북으로 왔으니까 경북 도민들한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행정과 문화, 경상북도의 역사가 함께 옮겨가는 도청 이전은 경북 정체성 확립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대구와 구미, 포항의 안동의 신도청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축을 더해 경북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영남권에 머물던 광역협력 체계를 충청권과 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종적인 국가 발전
축이 있었다면 이제 동서축, 환동해와 환서해를 연결하는 새로운 발전축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내 어디서나 도청 신도시까지 차로 1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도록 교통망도 변화됩니다. 올해 말 상주 영덕간 동서 4축 고속도로 준공 등 고속도로 3개 노선 신설에 8조 3천억 원이 투입되고 국도 8개 지구에도 1조 2천억 원이 투자됩니다. 물류가 아주 원활하게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 경북도 전체가 활성화되는데 그 가운데의 핵심이 안동, 예천, 신도시가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부족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2027년까지는 특성화 대학과 산업시설 등 도시 자족시설을 갖춘다는 전략입니다. 신도청 시대 개막으로 영남권의 2개의 큰 축인 대구 경북이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할 시점이라고 500여만 시도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경상북도의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환동의 발전의 주춧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동해안발전본부가 포항만의 행정기관이 아닌 경주와 영덕, 울진, 경산, 청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전 시기와 관련해선 도에서 이전 예산을 마련하면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이라고 밝혀 앞당겨질 것임을 시사했고 이전 장소에 관해선 도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포항시 기계면의 5개 마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오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기계면 문성리와 고지 1, 1위, 봉계 1, 2위 등 5개 마을은 자부담 18억 원과 함께 국도 12, 57억 원을 지원받아 폐교를 사들인 뒤 농촌체험센터와 정보교류센터, 건강관리실 등을 만들었습니다. 또 승마체험장과 족구장, 캠핑장 등을 조성해 수익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수도권과 내륙 지역 관광객을 겨냥해 울진 후포에서도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오는 4월 재개될 전망입니다. JH페리는 후포 울릉 노선을 2시간 1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승선 인원 443명 규모의 388톤급 쾌속 여객선 건조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4월에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후포 울릉 항로는 1987년 대하고속 해운이 처음 개설한 뒤 수익성 악화로 여러 선사가 부정기적으로 운항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추위가 물러갔습니다. 내일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점점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대동강물이 녹는다는 절기 우수를 하루 앞둔 오늘 따뜻한 남서풍이 불며 한결 포근했죠. 내일은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럽겠습니다. 아침 기온 경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포항이 12도, 영덕과 경주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한 채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불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북동산간에서는 새벽 한때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울진과 영덕 2도, 포항 3도, 경주 영하 2도, 한낮에는 울진 10도, 영덕과 경주 11도, 포항 12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내일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릉도 3도, 독도 7도,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7도, 독도 8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남부 전해상에서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흐려져서요. 토요일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재선증병으로 말라 죽은 소나무가 확연히 드러나는 봄철을 맞아서 산림청은 고사목을 찾아내기 위해 대대적인 항공 예찰을 실시합니다. 산림청은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재선증병 피해 지역과 인접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은 소나무를 찾아내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항공 예찰 조사를 실시하고 고사목은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다음 달 말까지 방제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제 시한을 한 달여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예찰인 만큼 지상 예찰을 병행해 누락되는 고사목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를 가장 많이 위반한 품목은 돼지고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위반에 대한 단속을 벌여 927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돼지고기가 2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배추김치와 쇠고기, 떡류 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일반 음식점, 식육 판매업체, 가공업체 등의 순으로 많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광주, 전남,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습니다. 집안 침하 등의 이유로 보수 보강 공사에 들어갔던 포항 양덕초등학교 건물에 대한 점검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문화 양덕초 안전대책협의회 위원장은 어제 양덕초 강당동과 교사동 모두 집안 침하 문제와 관련해 구조적 외형적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전혀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집안 침하량과 건물 기울기를 계측한 결과 침하량은 기준 이하이고 구조 안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수영 실기 교육이 시작되면서 포항교육청과 포항시 평생학습원은 차질 없는 교육 진행을 위해 지역 수영장 운영자들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교육청은 포항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포스플렉스 대표, 동광스포츠센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 사용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고 수영장 사용 비용과 일정 등을 협의했습니다. 수영교육은 포항 지역 초등학교 3, 4학년 8,9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연간 10시간의 실습시간 가운데 8시간은 수영 기본기, 2시간은 생존 수영을 교육합니다. 포항시가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어른들을 위해 보조 보행기인 실버카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대상자 120명을 선정해 기초수급자는 구입액의 80%, 차상위 계층은 구입액의 50%를 지원하되 인당 15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아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285대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오는 24일 아시아 최강으로 꼽히는 광저우 에버그란데와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첫 대결을 앞두고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포항은 광저우를 상대로 밀리지 않기 위해선 90분 내내 압박은 물론 빠른 공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연일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경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공격수 양동현과 라자르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전방 공격수와 미드필더 간의 패스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각종 해양 사고에 대비해 포항 해양경비안전서 관내 주요 시설의 치안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포항항공대와 포항해경서를 점검한 뒤 경비함정과 포항항 VTS 등 현장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4% 내렸고 경북 아파트 매매 가격도 0.04% 내렸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02% 하락했고 경북의 전세 가격은 전주와 같았는데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봄꽃이 평년보다 1일에서 4일 정도 빨리 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나리가 피는 날은 대구에선 다음 달 16일, 포항은 20일로 예상되고 진달래는 대구는 다음 달 24일, 포항은 23일에 필 것으로 보입니다. 봄꽃의 절정 시기는 남부 지역은 다음 달 23일부터 31일, 중부 지역은 다음 달 30일에서 4월 9일이 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포항 남북구보건소는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읍면동과 연계해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펼칩니다. 올해 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로 위암과 유방암은 40세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입니다. 보건소는 해당 연도에 암 검진을 받아야 추후 암 발생 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